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살 혼잡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격이 뭐든 간에 뭐 평간격이든 정관격이든 제격이든 인수격이든 평관, 칠살과 정관이 이렇게 투출을 같이 하면요, 이거를 저희가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만약에요, 지지에서 이렇게 정관격인데 평관이 투출을 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자, 이래도 관살 혼잡입니다. 반대로 해도 관살 혼잡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도 관살 혼잡이에요. 이런 거는 관살 혼잡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요, 뭐 평관격의 일지 정관이라고 해도 이거는 관살 혼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관의 뿌리가 강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월지를 포함해서 천간에 정편이 투출한 경우, 그때를 관과 살이 혼잡되어 투출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지를 이렇게 관살 혼잡으로 보면요, 뭐 관살 혼잡 안 된 사주가 별로 없을 정도로, 예, 그건 너무 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관과 살이 투출을 같이 했다는 거는 일단 안 좋아요. 예, 흉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혼잡으로 된다는 거는 이게 엄청 태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의 힘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뭐든지 사주는, 우리 명리는 어떤 한 십신이 태왕해지는 걸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길신이든 뭐가 됐든 간에 태왕해지거나 너무 미약하면 안 좋게 봅니다. 일단 관과 살이 이제 혼잡됐다는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재성 혼잡, 식상 혼잡, 인수 혼잡, 비겁 혼잡. 모든 십신은 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출을 하면요, 혼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혼잡 중에서 가장 폐해가 큰 게 관살 혼잡입니다. 일단요. 자, 그 다음에 폐해가 큰 건 식상 혼잡,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관살 혼잡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살 혼잡은요, 굉장히 흉하지만 이게 해소가 되면요, 오히려 더 귀해요. 예, 더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주면 돼요. 하나를 극해주면 그 관살 혼잡이 해소됐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자, 이렇게 되면요, 물론 정관, 바로 이제 식신 옆에 붙어 있는 게 정관이긴 하지만, 정관을 제가 얘기 드릴 때 합관이 되거나 극을 당하거나 뿌리가 약하거나 이러면 흉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혼잡된 경우에는 괜찮아요. 예. 그때는 이 정관을 극해도 합해도 오히려 좋습니다. 물론 이게 더 좋죠, 사실. 예. 이제 격이 그래서 구조가 있는 거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예, 이렇게 돼 있어도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식신이나 상관이 얘를 극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합관 유살, 그러니까 관을 합해서 살을 남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관 유살이 돼서 길한 사주입니다. 귀한 사주예요. 예, 이런 사주 잘 나갑니다. 자, 식신도 괜찮고요, 상관도 괜찮아요. 자, 인수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해소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오히려 관살 혼잡을 지킵니다. 이 인수는 관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물론 두 가지의 작용을 하긴 해요. 인수가 이제 살을, 관을 설기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힘을 빼니까 좋죠, 그쵸? 그리고 또 부정성은 이 관살을 지켜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렇게 식신이 만약에 대운에서 오면, 어디 갔죠? 식신? 네, 방금 있었는데. 자, 뭐 이런 게 오면요. 이런 게 대세운에서 오면 엄청 그 귀하거든요. 여기 있구나. 예. 이렇게 관살혼잡을 하나 해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수가 딱 있어 버리면 이 인수가 인극식하죠. 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수가 식상을 맞기 때문에 얘네를 해소를 못 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가 있으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해소됐다고 보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설기는 할 수 있지만 보호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소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이 이 관과 살 중에 하나를 해소를 해주면 이 사주는 관살혼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대세운에서 이런 게 와요. 그러면은 이때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죽이겠죠. 그렇죠? 그걸 해주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 해에는 발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명에서 볼 때는 걔는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주는 이제 성격 사주는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원명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귀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니면은 뭐 정관을 합해 주던가, 이제 음간인 경우는 정관이랑 합을 하죠. 자, 그렇게 합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겁재, 비견, 예. 자, 이렇게 합관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식신이나 상관으로 없애주면 좋은 사주이긴 하지만 그 대세운 월은 계속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해질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식상이 인수에 의해 죽거나 아니면 비겁이 뭐죠? 또 다른 관에 의해 죽거나 하면은 얘가 그때는 이제 해소의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안 좋은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위험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어쨌든 없는 게 낫다. 관살혼잡이 없는 게 낫지만 그래도 이런 식상이 있는 게 훨씬 귀한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이 왜 흉한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얘기를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그동안 그 남자덕이나 남편덕 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뭐냐면은 이제 더 약간 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건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정관은 살살 다스려가면서 통제를 하고 편관은 무섭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은 나를 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 편관은 나를 보호보다는 이제 통제를 하는 게 더 강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일간을 괴롭히고 있는 거 얘네들이.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남자잖아요. 뭐 직장도 되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도 되고 직장도 되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이제 직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덕 없는 사주, 뭐 남자덕 있는 사주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실 때 꼭 그거를 남편으로만 적용을 시키시면 안 돼요. 예. 이 관의 그 특징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 그런 걸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이 직장 저 직장 맨날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럼 한 직장에서 뭔가 진드간에 했다가 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이직이 잦은 거죠. 그러면은 뭐 경력도 좀 약간 무의미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연봉도 별로 높아지지 않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은 자존심, 명예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도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빠진다. 만약에 이때 뭐 자 이렇게 온다. 뭐 그럼 재생살이죠. 재생관살 혼잡이죠. 재생살만 돼도 힘든데 재생관살 혼잡이면 뭐 엄청 힘든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살이나 관이 또 온다던가 관성이 또 온다던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자, 이러면요, 이때는 이직이 되거나 안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 되거나 뭐 잘리거나 좌천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 관이니까 관제구설, 뭐 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좋죠, 당연히. 이 관살이 혼잡이 됐다는 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십시는 이 정관은 정관만의 특성이 있고 편관은 편관만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같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식상도 마찬가지고요. 정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같은 거라고 보면은 뭐하러 십신을 다 나눴으며 음양오행을 왜 나눴겠어요.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편이 투출을 하면은 이게 이제 기능이 이 순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혼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제대로 그 본연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정관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편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진다가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런 혼잡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관살이 심한 분들은요,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관살이 심한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 관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또 무서워하고요. 그 다음에 무관도 관을 무서워한다 그러죠.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거랑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너무 태어나서 무서워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자, 너무 억눌려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해요. 부당한 경우에도. 자,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고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하니까 융통성도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요.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무관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소가 안 된 경우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덕이 없어요. 이렇게 해소가 안 되면은 남자 덕도 없고 남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니까 남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남자들이 딱히 별로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닌 거죠. 뭐 이렇게 약간 나쁜 남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관이 많으면 뭐 남편이 되게 능력 있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기력한 남자, 무능한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 남자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이 남자한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그게요 좋은 게 아니죠. 왜 좋은 게 아니냐면요, 어떤 만남도 이별은요 꼭 상처가 돼요. 그쵸? 누구랑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그 감정을 계속 감정 노동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처를 입고 이별을 하고 또 이별을 하기 전에 엄청 싸우죠 또. 그 싸우다가 보면 또 기력이 소진되고 그런 식으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직장을 옮긴다거나 뭐 남자를 옮겨 다닌다거나 한다는 거는 계속 물리적으로도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되게 일간이 피곤하죠.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살혼잡은 특히 그 여자 사주가 관살혼잡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재생살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재생 관살혼잡이, 이건 좀 되게 안 좋죠. 약간 최악입니다. 이거는 해소가 안 되면요 굉장히 안 좋고요. 이 관에 뿌리도 없으면요 정말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해소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관살이 심한 사람들은요 이제 뭐 이제 그것도 개운법이 다 있는데 뭐 그 개운법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실전사주에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해소가 돼 있다. 예, 합관이 됐거나 합살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거살 유관, 뭐 거관유살 이렇게 제거가 돼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관살 혼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아까 말한 듯이 운에서 대세운에서 이 상관을 극하는 상관을 없애거나 극하는 운이 오면 다시 관살 혼잡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해에는 위험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단 이런 사주에서는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아요. 예, 이런 게 없으면 관살 혼잡입니다. 그 관살의 혼잡이 제일 그 폐해가 크다는 거는 다른 식상이나 뭐 인수나 이런 거보다 일간 때문에 그래. 일간을 너무 치잖아요, 얘네들이. 예. 요 정관은 경찰서에서 나를 부르고 평관은 또 그 다음날 검찰청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날은 좀 바보 같은 남자랑 만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나쁜 놈, 뭐 폭력 쓰는 남자 만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예. 힘들겠죠, 여자는. 예. 좋은 남자를 계속 만나는 것도 되게 피곤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한 여자분들은요, 남자 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왜냐하면 이별하는 동안 또 뭐 내가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이별 안 하고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 남자가 나한테 돈 안 갖다 주면 내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관에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관살혼잡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있는 여자분들을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예. 이거는 좀 특수성이 있는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아예 상담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제 주변에 어, 그 이전까지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예. 있어도 뭐 해소가 됐다. 근데 해소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많이 있죠. 이렇게 정관이 되게 좋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편관운이 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 세운에 또 식신이나 상관 이런 게 와서 얘를 없애주면 되게 발복을 하는데 여기 또 세운도 또 안 좋은 운이 온다. 그러면 관살 혼잡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해에는 관살 혼잡의 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예, 그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관이 있으면요, 그런 경향을 보이는 해가 굉장히 많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편관격이나 편관이 있으면 요거를 지금 이 편관을 해결하는 것도 힘든데 또 정관이나 또 편관이 또 온다. 그러면은 이제 혼잡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운에서 뭐 식상운이 와줘야겠죠. 자, 그래도 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좀 무관사주랑은 좀 다른 그런 게 있어요. 또 장단점이 다 있죠. 자, 오늘은 관살 혼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전사주로 관살 혼잡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